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이미 위치 관계는 앞에서 하나 배웠어요. 위치 관계 뭐 배웠죠? 쉬워. 위치 관계 뭐 배웠어요? 공수도 들어가서 배운 거. 위치 관계. 아니 그러니까 누구의 위치 관계를 배웠냐고. 아? 누구? 누구의 위치 관계? 공수투에서 이차함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누구의 위치 관계? 직선.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어요. 그러니까 위치 관계라는 말은 어디든 계속 나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야? 두 직선이 일치할 때, 평행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고. 이런 걸 배웠는데 그러면은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마찬가지예요. 자, 원 하나 주고 직선 하나 줄 테니까 둘이 어떻게 놓여 있을 수 있느냐 그 위치 관계를 따져보고 그때의 조건이 뭐냐 이거를 배우자는 건데 아마 이제 2차 함수 다 배웠습니다. 정규 수업에서. 내가 2차 함수 가르칠 때마다 많이 강조했던 게 2차 함수. 어차피 그래프 그려봤자 전체적으로 다 그려봤자 6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2차 함수가. 아볼 X축 그려봤자 3개밖에 없어요. 위볼 3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위치 관계라는 게 이런 건데 그럼 원에서는 위치 관계가 뭐가 있냐? 이야기해! 저 밖에 저 쌤은 좀 닫아요. 그래서 위치 관계가 뭐가 있냐? 원이 직선을 그렸을 때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또 뭐가 있겠어요?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겠어요.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안 만날 때. 이 세 가지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끝. 자, 뭐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게 끝. 상황은 위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전혀 어렵지 않고. 자, 그럼 그때 각각의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이건데 얘네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자, 판단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간 이제 우리가 수식을 둘 다 수식이긴 한데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방정식을 이용해서 대수적인 관점. 또 하나는 함수적인 관점, 그래프죠. 이거 이제 방정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이거 이제 그래프 같은 거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자, 직선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식으로 나타내면 얘는 1차예요. x에 대한 1차죠. 자, 원의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아까 문제도 풀어봤다시피 얘는 x랑 y에 대한 2차예요. 2차. 그죠? 그러면 둘이 연립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애를 갖다가 1차를 여기다가 연립을 하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죠?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만나는 이 교점의 개수라는 거는 여러분이 정규반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교점은 그래프의 교점은 소주 뭐랑 같다?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원과 직선을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이 2차니까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실근이 하나니까 중근이다. 안 만날 때는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혹은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단. 근데 이거 잘 안 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로 이 방법은 잘 많이 안 써요. 틀린 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주로 단원인지라 그림을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방법을 권장을 하고 나도 다 저거로밖에 안 풀어줘요. 자, 함수적인 거.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그래프의 방법은 대수적인 방법이 얘네 둘을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한다면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은 반지름과 우리가 반지름 주로 R이라고 쓰고 있죠. 반지름과 그 다음에 스몰 d 이제 거리라는 d를 쓰는데 이 d의 정체가 뭐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저 거리를 우리가 이제 d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쟤네 둘의 대소를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얘가 중심이 한 요쯤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날 때 거리 D는 요게 D예요. 빨간 애가 D. 근데 반지름은 어쨌든 고정돼 있죠. 반지름은 이런 데가 다 반지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조건이 뭐냐? D랑 R 중에 누가 더 크냐? 당연히 R이 더 커요. 그려보시면. 그죠? 그러면 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되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거리 D가 요걸로 바뀌죠. 중심에서 직선까지니까 여기까지가 D가 되거든요. 요 길이가 D. 근데 이때 D라는 거는 얘가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여기가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이제 접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하고 둘이 어때요?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안 만날 때는 거리 D가 여기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은 요게 D가 될 거기 때문에 보다시피 D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거를 판단을 어떻게 하냐?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비교해서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이제 개념에다가 내가 요거 판단 방법을 두 가지를 다 쓰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질문 있어요? 없죠? 우진아, 졸리면 일어나. 뒤에 가서. 자, 됐어요? 자, 요거 방법이 조금 헷갈리시거나 그러신 분은 항상 권장하는 게 여기에서 R이 큰지 D가 큰지 헷갈린다. 그러시는 분은 항상 권장하는 방법은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헷갈리면 그림 그리세요. 그림. 무슨 말이야? 원이 직선에서 두 점에서 만난대.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재세요. 요게 D네. 요게 R이네. 그럼 당연히 R이 더 커야 돼요. 그림 그리면 당연히 나와요. 많이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질 거고. 됐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대수적인 것도 알아는 두셔야 되겠지만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 때는 이쪽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은 그래서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따지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되냐? 반지름과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한다 라고 대답하시면 만점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자, 시윤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떻게 따진다고요? 반지름과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의 거리를 판단한다.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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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못해요. 그죠? 알아두셔야 되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처음이니까 내가 니네한테 한글을 많이 강조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R하고 D, D하고 R 가지고 판단해요 라고 하는데 항상 이제 많이 모르는 거는 R이 반지름인지를 모르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이건 다 알거든요. 이 D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 D. 나중에 어마어마한 소리도 하고요. D가 뭐냐 물어보면 판별식 그런 소리 하는 애들 있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강규 D가 뭐예요? 직선. 그냥 보고 하세요. 자, 안 생각해요. 근데 뭘 본줄 알았어. 뭐 했어? 중심과 직선 사이에 거기다가 이제 앞에 말만 조금 더 보완을 좀 하시면 틀린 말은 아닌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됐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거 배경 지식입니다. 우리가 요 직선 중에서 얘처럼 한 점에서 만나는 요런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접선이라고 합니다. 접선. 특히나 그 접선에서 요 만나는 요 한 점을 갖다 뭔 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접점이라고 불러요. 다 알아두셔야 되는 배경 지식. 접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웠겠죠? 원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들 까먹대. 그걸 우진아. 네? 중선은 전혀 다른 뜻이죠. 중선.
중선. 중선이 뭐예요? 중선. 끝말잇기. 질문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데 중선이 뭐야? 중선은 반으로 나.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중선 뭐야? 배웠는데 우리가 다. 중선 뭐야? 내가 공수투 여러분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이번 공수투 수업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한테 다양한 유형을 가르치자 아니었습니다. 개념을 똑바로 박아주자 이거였거든요. 필요한 개념들을. 지훈이 알아? 생각났어요? 현이 뭐예요? 중선? 절반되게 나누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절반이요. 너무 여러분 국어적으로 접근. 혜민이 중선이 뭐야? 대변의 어디를? 왜 중선이겠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중점.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점, 전문용어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다 해서 중점을 연결한 선이다 해서 중선. 중선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이 꼬리에 꼬리를 물네 진짜. 중선을 어디서 배웠죠? 공수투 들어와서? 무게중심. 그렇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죠? 제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 환장하겠네. 중선의 교점. 세 중선의 교점이요. 드디어 끝났네요. 이쪽에 뭐 지훈이가 던져놓은 중선에서 다시 그럼 돌아와서 이 파란색 직선의 정체는 중1 때 배운다고요. 중1 때. 그럼 이거는 아니야? 원이 있는데 원 위에다가 점 2점 찍고 연결한 거. 얘랑 차이점 알겠어? 얘랑 얘 파란색이랑 차이점이 뭐야? 이거 직선과. 그렇죠. 쟤는 직선이고 얘는 뭐야? 성분. 그렇죠. 성분 중. 얘는 이름이 뭐야? 한. 그렇지. 이건 안 해? 이거 할 때 저 같이 배웠을 텐데. 얘는 현. 얘는 김현? 긴현. 오, 대단하네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두 글자라 초성 힌트 좀 다 알긴 할 텐데. 뭔 선? 당연히 뒤에는 선이야. 당연히 선. 근데 당연히 초성 힌트 의미가 없어요. 뒤에는 선이죠. 선. 근데 약간 비슷해. 자, 초성이 이러면 분명히 얘기한 사람이 있어. 현선 이런 사람 아닌데 왔나 보네. 현선 분명히 나온대. 현선. 이게 요즘에 빠졌나 교육과정에서? 아닌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문제 봤을 때 있었는데. 혜민이 알아요? 생각났어요? 그러면? 네, 할선이요. 할선. 들어봤죠? 근데 그게 어디가 김현이랑 비슷해? 아니 네가 현 됐어 진짜. 아니 뭐야 진짜. 할선. 자, 뭐 고등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몰라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알아둡시다. 할선. 그래도 뭐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뭐 이 선은 뭐라 그래요? 그냥 선. 자, 세 개 선 중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선은 뭘 것 같아요? 접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접선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뭐만 다루냐? 이제 접선에 대한 것만 다룬다라는 거고. 우선 미리 보이시는 부분이 할선이든 접선이든 다 직선입니다. 여기서도 필요한 거는 직선하면 강요 뭐? 직선하면? 끝이 없다. 여기 뭐 지금 저기 뭐 연상 퀴즈야? 자, 배운 걸 얘기해야지. 알았어. 내가 말이 좀 이상했나 보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직방하면? 직방! 직방? 기울기랑 점. 기점. 약간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울기라는 점. 근데? 직선은 뭐예요? 네? 직선은 뭐예요? 직선이 뭐야? 직선 하시나? 그게 기울기랑 점을 요구했던 건데 한없이 뻗어나간다 그러길래. 근데 이제 여기서 직선하면 기울기랑 점인데 직선 중에 기울기가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하나라기보다 한 종류 있다 그랬어요. 시윤이 이게 뭐예요? 세로. 그렇죠. 말을 끝까지 해주세요. 자, 세로선. 수식으로는
한글로 세로선 맞고요. 수식으로는 X는 그 뭐를 우리가 주로 뭐라 그래? 아무거나 불러. A. 그래도 되고 주로 이제 x는 k 이렇게 했던 거고 여기서도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뒤에 가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위치관계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위치관계 문제. 아, 여기 문제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없는데 자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우리가 방금 배웠기 때문에 안 외워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때는 뭘 해라? 그림을 그려라.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그때 K의 조건을 구하래요. 아, 그러면은 조건은 뭐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보다시피 D가 R보다 작아야 돼요. 그려놓으면 절대 안 헷갈려요. 자, 그때 여기서 이제 D는 R은 뭐가 돼요? R은 2루트인 거 바로 따셔야 되겠고요. 자, D는 이 D의 정체가 뭐다? 이거를 계속 불러야 됩니다. D의 정체. D. 예준이 D가 뭐다? 그렇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말이 입에 쫙쫙 붙어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중심은 뭐야 지금? 0,0이야. 그럼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재야 되니까 직선 거리 재려면 직선을 갖다가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놓고 이제 공식 어떻게 돼요? 루트 절대값 루트에다가 제곱제곱의 합. 이거 항상 암사합니다. 2죠. 절대값에다가 대입한 거 K죠. 그죠? 넘어가요? 절대값 K는 곱하시면은 2루트 곱하기 2니까 얼마? 4보다 작다고. 요거 푸는 거는 마찬가지로 공수 1. 근데 어차피 뭐 이제 까먹었으면 아직 안 배웠는데 정규에서는 예전에 배웠던 거 까먹었으면 지금 다시 알아두시면 되죠. 공수 1에서 이거 그렇게 무겁게 안 가니까. 자, 기본적인 절대값 부등식. 기본적인 거 절대값 x가 뭐 2보다 작다 하시면은 결론적으로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은 x가 3보다 크다 또는 x가 마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건데 외우시면은 되고요. 만약에 나는 근본적인 원리로 항상 원리를 판단해 가지고 이해가 됐다 그러신 분은 이미 1학년 때 중1 절대값의 정의 자체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원점에서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 위에 부등식을 풀 거다.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2인 데는 우선 어디 있냐? 여기랑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거리가 작아야 돼요. 그럼 어디예요?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해가 되면은 이거는 원래는 잘 안 까먹습니다. 그럼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큰 거니까 우선 3인대를 찾아. 그리고 거리가 3보다 커야 돼. 3보다도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이런 데가 되겠죠? 요런 데.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절대값 부등식 푸셔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값 K가 4보다 작다니까 K는 마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걸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니까 마3, 마2, 마1, 0, 1, 2, 3 물론 뭐 개수 세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냥 써서 세시면 되겠죠? 7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별거 없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까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필요합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4번 해봅시다. 유제 3번 4번이 아니고 그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죠. 접선의 길이. L인데, 자 우선 뭐 예시를 들어보면요, 여기 이제 원이 있어요. 원이. 자 여기 이제 중심이 있고 여기 접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밖에 접선 위에 점이 있어요. P. 자 중심을 O라고 하고 여기 이제 접점을 갖다가 뭐 C라고 해보겠습니다. C라고. 그랬을 때 지금 접선의 길이라는 거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요 접점까지 연결한 요 선분 요거를 갖다가 내가 지금 L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얘기인데 숫자로 해보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중심이 0,0이에요 중심이 0,0 그리고
요 원의 반지름은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해볼게요. 2 반지름은 2라고. 그리고 요 밖에 있는 점은 뭐 예를 들어 3,4라고 해볼게요. 밖에 있는 점은 3,4. 그때 만약에 L을 구하라고 해요. 그럼 L은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 이거는 보조선을 좀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한 선은 접선과 항상 수직이 됩니다. 중학교 합동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은 선은 접선과 항상 수직입니다. 그러면 수직을 그리고 요 중심에서 P까지 선을 또 이렇게 그리시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직각삼각형이.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점과 점 사이로 구하시면 돼요. 점과 점 사이로. 숫자 1을 이쁘게 줬거든요. 루트 원점이니까 뺀 거 제곱 얼마예요? 5 나옵니다. 5.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반지름이죠. 2예요. 줬어요 문제. 그럼 얘는 결국엔 뭐예요? 피타 돌리시면 돼요. 그럼 피타 돌리면 되니까 루트 뺀 거 제곱, 뺀 게 아니고 빗변의 제곱 빼기 반지름 제곱 해서 답 내면은 답은 그냥 나오겠죠. 숫자인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니까. 맞아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그대로 문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얘가 문자로 바뀌면 그게 하나의 뭐 공식처럼 보이시는 건데, 내가 반지름은 R이라고 할게요. 여기 R이죠. 그리고 얘 중심을 갖다가 A, B라고 할게요. A, B. 그리고 요 밖에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냥 아까 숫자였던 게 다 문자로 바뀐 거예요. 구하는 아이디어 똑같아요. 그러면 자, 우선은 요 빗변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빗변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하시면은 루트 뺀 거 제곱 x1-a의 제곱이고 y1-b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뺀 거 제곱 점과 점. R은 줬고요 문제. 그럼 이제 L은 어떻게 되냐? L이라는 거는 루트 빗변의 제곱에서 높이의 제곱을 빼면 되는데, 빗변의 제곱을 하면 루트가 지워지겠죠? 그럼 남은 거 써보면은 x1-a의 제곱 더하기 y1-b의 제곱까지가 빗변 제곱한 거예요. 빼기 높이 제곱. 뭐예요? r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쓰면은 문자보다 바꿔 쓰면은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이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제 복잡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자, 이 원의 방정식이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 이 원의 방정식이 내가 어쨌든 원방은 뭘 알아야 돼요? 원방하면 중심 반지름 그러니까 원방 세우면 뭐예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분의 r의 제곱. 이게 원방이거든. 근데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식 잘 봐봐요. 뭐 하는 거 같아? 이항. 원의 방정식을 능형꼴로 만들고 이거잖아. 거기다가 밖의 점을 대입을 한 거야. 맞죠? 그죠? 그게 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굳이 막 기계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한 번 정도는 정리해두고 써보자 라는 목적이고, 알아두면 좋은 거고. 근데 저 마이너스 i 제곱 보였어요. 여기 아까 높이 제곱 피타. 질문? 자, 이렇게 써요. 자,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원방. 원의 방정식을 얘는 표준형이고 일반형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잖아. 이게 원방이잖아요. 그죠? 일반형.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게요. 얘를 갖다가 f x, y라고 하겠습니다. 요런 표기법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얘네가 일반적으로 하는 fx라는 걸 해석을 하면 x에 대한 식이란 소리거든. 그럼 얘는 fx, y라는 건 x랑 y에 대한 식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요? 여기다가 는영 붙이면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야. 표기를. 자, 이게 원방이 있어. 그때 밖의 점이 P가 있는데 얘가 x1, y1이야. y1. 그때 접선의 길이를 구하래. 접선의 길이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거는 루트 원의 방정식을 는영꼴로 만든 식. 그게 얘잖아요. 얘. 얘니까 얘를 얘라고 하기로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밖의 점을 대입하시면 돼요. fx1, y1. 여기 답이라고. 자, 근데 선생님이 뭐 수업할 때 많이 얘기하죠. 자, 수식으로 하는 거 의미 없어. 이렇게 이 표기를 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표기하는 법이 이거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아, 원에서 밖의 점에서 접선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아, 능력꼴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밖의 점 대입하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물론 루트는 하셔야 되겠고. 그거를 그냥 수식으로 표기한 건 이 정도다. 알겠어요? 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알아두실 분들은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 주로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많이 알아둡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거 계산할 때 막 계산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간소할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해드리는 내용들 중에서는 약간 사이드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았으면 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한 번 정도 쓰고 넘어간다는데 의의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 뭔지는 봤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자, 우선 큰 생각은 아까 봤다시피 접선도 어쨌든 뭐예요? 직선이에요. 직선. 강윤, 직선하면 뭐? 네? 네. 직선하면 뭐라고요? 직선.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나? 직선? 직선하면 뭐? 목현준이 뭐? 기죠. 기울기랑 점이요. 자, 기울기랑 점이요. 항상 기울기랑 점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울기랑 점만 알면 직방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겠지? 그지? 자, 그건 이따 해보고. 자, 크게는 원에서 접방 유형은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그래서 그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 게 내가 이제 아는 게 뭐냐?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있어요. 문제에 주어진 정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죠. 일종의 정보가 있고요.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고 요런 애들을 갖다 여러분이 찾아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접방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선은 이따가 이거는 다 끝까지 보고 한번 이제 필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지에다가 잘 써주면 좋겠는데 대화를 똑같이 베낄 것 같기도 한데 자 우선 정보가 크게는 세 종류. 하나는 뭐냐? 원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원 위의 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선은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방을 구하래. 자, 원이 있어. 내가 여기다가 점 찍어줄 테니까 여기다가 접선 구하래. 그러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우선 알 수 있는 게 정보가 위의 점이 주어지면은 접방은 몇 개밖에 안 그려져요? 한 개밖에 안 그려져요. 당연히 그림 그려보시면 자 만약에 두 번째는 내가 원을 그려주고 여기다가 기울기를 한 이 정도로 정해줄 테니까 접방 구하래.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이 정도가 대략 한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 좌표 평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접방 구하라고 하면은 요렇게 두 개 구해지겠어요? 그죠? 기울기가 주어지면은 접방을 무조건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다고. 그 말은 접방이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럼 마지막으로 밖의 점은 뭐냐? 말 그대로 원 밖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고 여기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려봐라. 그러면은 몇 개 그릴 수 있겠어요? 무조건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다는 거는 접방이 두 개 나온다는 소리고
오케이? 개수에 대한 측면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개수는 옆에 한번 써보면은 접선의 개수는 위의 점일 때는 한 개밖에 안 되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두 개, 밖의 점일 때는 두 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그릴 수가 있다. 방정식이 저만큼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으면서 바로바로 쓰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게 옆으로 얼마큼 갈 줄 알고. 자, 그래서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접방 하면은 중요한 거는 뭐다? 직방이기 때문에 기점. 그래서 메인은 기울기랑 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각각의 경우에 기울기랑 점을 체크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똑바로 잘 그렸는데? 자, 기울기랑 점을 체크한다. 자, 첫 번째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 원 위의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접방에서 기울기랑 점 중에서 아는 게 뭔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뭘 알아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위에 점 주고 이 점 주고 접선 요거 구하래. 그러면은 이 접선에서 니네가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지 구할 수가 있는데 현재 뭘 알아? 점을 알죠. 그죠? 여기를 아는 거죠. 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알아 라고 이제 반말로 쓰겠습니다. 되겠죠? 압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자, 위의 점을 압니다. 위의 점을 가지고 접선의 점을 아는 거예요. 접선의 점. 그죠? 자, 기울기는 모르죠. 모르잖아요 현재.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기울기는 모르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아는 애도 중요하지만 이 모르는 애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게 중요해요. 모르는 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모르는 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는 그냥 구하면 됩니다. 구해버리면 된다고요. 그럼 또 하나는 무조건 구하면 되지 않냐? 못 구할 때가 있으니까 문제인 거거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잡아버리면 돼요. 물론 뭘로? 문자로 잡아버리시면 되겠어요.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놈에 대해서는 구할 거냐 아니면 문자로 잡을 거냐, 요거를 하셔야 되는데 위의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기울기를 모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돼요. 구하는 게 쉬워요. 잡는 것보다. 잡아도 되긴 하지만 잡는 것보다 구하는 게 쉽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자, 가정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위의 점을 갖다가 내가 x1, y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좌표를. 이건 준 거야. 숫자야. 문자로 나타낸 것 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안다는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직방, 접방에서 점을 안다며 뭘 아는 거야? 저 점을 아는 거죠. 저 점을. 저 점을 그대로 여기 점자리에다 갖다 쓰면 된다고. 점자리에다가. 기울기는 모른다며. 구해야 돼. 자,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 풀이법이죠. 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한글로 그냥 아이디어를 얘기할 겁니다. 수식이 아니고. 기울기를 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원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이 밖의 점, 위의 점을 알거든요. 여기를 알아요. x1, y1. 그때 직선인데 현재 기울기를 모르겠다는 건데 기울기는 요 중심하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중심에서 접선의 접점까지 연결을 한 선은 접선과 수직이다. 요 보조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직이 나오면 뭐예요? 수직이 나오면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중심에서 위의 점까지의 기울기를 구해요. 중심에서 위의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죠. x변화랑 y변화량. 그래서 이거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은 요 놈이 내가 여기서 구하기로 했던 저 기울기죠. 그래서 비워두면 좀 허전하니까 얘를 M, 모르는 애야 여기가 M이죠. 질문 있습니까? 첫 번째,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전방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질문. 아, 그만 돌아다녀. 됐어요? 고개수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데스노트야?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자, 예제 하나 볼게요. 보세요. 자, 원 있어요. 중심의 좌표 아무거나 해봅시다. 하나 불러보세요. 우찬이. 아무거나 봐. 0콤마요. 어? 0콤마요. 너무 쉽잖아. 저 다른 거. 영화 이거 빼고. 1콤마요. 아, 자, 1,2. 1,2. 위의 점. 뭐 굉장히 아무거나 불러보세요. 4,4. 사고가 참 쉽지 아무튼. 자, 위의 점이 주어진 이 접방 구하래요. 접방. 그럼 접방을 구하려 한다. 접방을 구해야 된다. 강유 뭘 알아야 된다? 네? 접방을 구해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알면 막 빼서 그럴 수 있어.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여기 저 시윤이 뭘 알아야 된다? 기울기가 좀. 강유 뭘 알아야 된다? 기울기가 좀. 뭘 알아야 된다? 기울기가 좀. 뭘 알아야 된다? 기울기가 좀. 뭘 구할 때? 아니 지금 예능이야? 정신 안 차려? 뭘 구할 때? 다시 접방을 구할 때 뭘 알아야 된다? 기울기가 좀. 접방을 구할 때 뭘 알아야 된다? 기울기가 좀. 자, 기울기랑 점이에요. 딱 써놓으시고 지금 뭘 알아요? 점 알아요. 기울기를 몰라. 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구할 거야? 잡을 거야? 이 판단인데 얘는 구할 수가 있다고. 그게 방법이 뭐였어? 보조선을 찌 뜨시면 수직이야. 근데 얘 기울기 뭐야? x 변화량 바로 합니다. y 변화량. 부른 애가 그지같이 불러서 그래요. 자, 3분의 2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3분의 2니까 얘 기울기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이건 암산 안 되나?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직방단원으로 가서 기울기랑 점으로 돌리면 되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하시면 끝이죠. 위에 점. 오케이? 네. 그래서 예시 하나 봤습니다. 됐고, 첫 번째 유형 끝.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겁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가 m이라고 해서 주어진 거예요. 문자가 섞일 텐데 일부러 섞이게 내거든. 섞일 텐데 구분 똑바로 해. 여기 핑크색 m 아는 m이야 모르는 m이야 강유야? 그렇지, 모르는 m이야. 여기 검은색 m 아는 m이야 모르는 m이야? 아는 m이야. 자, 됐어. 자, 그럼 이제 체크해요. 기점. 내가 아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기울기를 알죠? 그죠? 뭐를? 여기 있는 m을 m 아는 거죠. 자, 점을 몰라. 모르잖아. 그럼 이제 모르는 타이밍에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요. 구할 거냐 잡을 거냐 이건데, 점을 어떻게 구할 거야? 그죠? 모르는 점을. 그래서 여기는 잡으면 돼요. 점을 잡는다. 점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점을 잡는다. 말 그대로 점을 미지수로 잡는다는 거거든. 미지수로. 근데 그럼 모르는 점이니까 뭐라고 잡겠어? 소주 뭐라고 잡겠어? 점을? 이제 미지수로 그냥 아까 우리가 여기 기울기 잡았잖아. 아, 안 잡았지? 구했잖아. 자, 잡아. 처음 잡는 건데 만약에 문자로 잡는데 뭐라고 잡을 수 있겠어요? A, B라고 잡아도 되거든? 잡아도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다가 A, B라고 잡았다고 쳐봐.
그럼 이거 가지고 만약에 직방 돌려봐봐. 뭐야? y는 m에 x 빼기 a 더하기 b지. 근데 만약에 저기 점을 갖다가 내가 0,b라고 잡았어 봐. y절편을. 그러면은 직방이 y는 mx 더하기 b지. 당연히 미정계수를 적게 잡는 게 좋으니까. 어차피 모르는 점이잖아. 아무 점이나 하나 잡는 건데 그럴 바에는 그냥 저 점을 잡을 때 누구를 잡자? y절편을 잡자. 그래서 점을 뭐라고 잡는다? 0,b라고 잡는다.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뭘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방금 지금 우리가 뭘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크게 제일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뭐 배우는 거예요? 어? 접방 구하는 겁니다. 접방. 목적을 잃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 그럼 결국에는 내가 지금 접방 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얘는 아는 애고 얘는 잡은 애니까 이 b만 구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그럼 이 b를 어떻게 구할 건지를 이제 배우시면 되겠죠. b를 어떻게 구할 건지를. 그래서 쟤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저거는 접방식을 세웁니다. 접방식을 세워서 접방에서 접선이잖아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로 풀면 돼요. 접방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로 풀면 된다. 그때 이 접방은 니네가 앞에 R랑 잡아가지고 세우셔야 돼요. 세워놔. 이건 문제 줘요. 이건 문제 준 거라고. 이것도 문제 준 거라고. 얘를 세워놔야지 식을 돌리든가 말든가 할 거야. 그럼 현재 지금 주어진 대로 식을 세우면 뭐야? y는 mx 플러스 b라고 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시윤이?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고 아는 게 뭐예요? 그 B를 보고 다 알아요. 다는 아니고요. m만 M만 알아요. m을 하는 거죠. 네. 얘는 변수인데. 그죠? 네. 자,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어요. 예제. 중심 하나 잡읍시다. 3콤마? 3콤마2? 3콤마2. 반지름은요? 4요? 기울기 얼마짜리 접방? 기울기 2짜리? 이렇게 해보세요. 자, 기울기 2짜리 접방이니까 뭐 대충 한 이런 게 이렇게 있을 거야. 그죠? 두 개 있을 거야. 자, 세워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되냐. 자, 접방을 구하래요. 아, 나는 접방을 구하려면 두 가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점. 그러면 둘 중에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아는 게 기울기네요. 점을 모르네요. 그럼 점을 구할 거냐 잡을 거냐. 점은 못 구해. 잡아야 된다고. 뭐라고 잡는다 여기서? 그걸 이제 미리 가르쳐 드린 거 아니야? 알려드린 거야 아니야? 니네가 이제 A, B라고 잡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려고 뭐로 잡는 게 좋다? 절편으로 잡는 게 좋다. 그러면 난 이제 B만 구하면 게임 끝. 어떻게 구하냐? 구하는 아이디어가 우선 접방을 세워. 접방을 어떻게 세워? Y는 기울기가 2고 절편이 B니까 2x 플러스 B라고 세우고 여기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로 세우시면 된다고. 대신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는 이거 거리 공식 돌리려면은 직방이 항상 일반형으로 돼 있어야 된다. 계속합니다. 는형꼴 일반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등식 세우면 되죠. 거리 공식의 틀은 루트 절대값. 루트 밑에다가 제곱제곱의 합. 얼마예요? 5예요. 절대값에다가 점 대입한 거. 얼마예요? 2, 3은요? 빼기 2 플러스 b예요. 그럼 넘어가니까 절대값 b 플러스 4는 4 플러스 5가 되고 절대값 푸는 거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올 거고 b 값은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라고 쓰시면 되겠죠? 마음에 드나요? 자, 본인이 제공한 정보.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얘를 여기다가 쓰면은 답인 거죠.
그래서 몇 개 나와요 식이 지금? 2개 나오죠. 2개. 그죠? 2개. 별거 없잖아요. 대부분 공수 2에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딱 여기서부터야. 원 접방부터 애들이 힘들어해. 원 접방부터. 그지 현준아? 너 해봤잖아. 아 그냥 앞에부터 힘들었나? 계속 꾸준히?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제. 지금 3가지 유형을 하는데 밖에점이 제일 밑에 있다는 건 아마도 밖에점이 제일 좀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자 밖에점이 주어져 있어요. 뭐라고? x1, y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강유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당연히 다른 애겠죠. 그냥 너무 아니 헷갈리면 2라고 하든가 그냥. 자 있어요. 자 접방을 구할 겁니다. 기점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체크를 할 건데, 지금 상황이 아까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이 원이 있고 밖에 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접선 쓱쓱 싹싹 그리는 거니까 나는 어쨌든 저쨌든 요 점을 안 되는 거는 접방에서 점을 아는 거죠. 그죠? 점을. 이 점을 그대로 아는 거 아닙니까? x1, y1을 아는 겁니다. 그죠? 아는 거. 이해하셔야죠, 이런 건 당연히. 예, 아는 거. 자, 그럼 이제 기울기를 몰라요. 모르니까 잡을 거냐, 구할 거냐 이건데, 현재 세팅만 놓고 보시면 첫 번째 위의 점하고 지금 비슷하죠? 알아? 몰라는. 근데 아까 얘는 모르는 애를 어떻게 했냐? 구했어요. 어떻게? 요 아이디어로. 원, 위의 점을 아니까 보조선 그려서 수직관계로. 근데 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원에서 뭐 이렇게 거가지고 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냐? 모르죠. 여기 점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울기를. 잡아야 돼요. 기울기를 잡아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울기를 잡아야 된다. 문자로 잡으라는 거고, 기울기는 뭐라고 잡는다? m. m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써도 상관없는데 a 잡는 거는 좀 솔직히 별로긴 합니다. 이제는. 왜냐면 a, b, c는 여러분이 다른 거 잡을 때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미정계수로 m 정도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접방을 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얘죠. 얘만 찾으면 되죠. 얘만. 얘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여기 풀이 방법. 근데 똑같아요. 아이디어가. 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아는 것과 잡은 애를 가지고 접방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접방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는 식을 세워서 누굴 구한다? m을 구하면 돼요. 아까는 누굴 구한 거예요? 아까는 요 b를 구한 거고, 아까는. 대신 식을 세우려면은 접방이라는 접방식이 있으니까 접방을 식으로 세워야 되겠고, 접방식은 뭐가 되냐? 얘랑 얘 가지고 접방을 돌리면 직방이죠. y는 m에 x-x1 플러스 y1 이 정도 잡히겠죠? 여기서 내가 구하는 건 뭐다? 우찬이 여기서 내가 구하는 건 뭐다? 이 등식을 세워가지고 내가 구하는 건 뭐다? 이게 길을 잃을 수 있어. 이러면 나중에 길을 문제 풀다가 이건 복잡하냐 상관없는데, 복잡해지면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으면 소연이 뭐다? 그러니까 m입니다. m 구하는 거예요. m 구하는 게 m. 이 등식 세워서 m 구하시는 거라고. 됐죠? 자, 예제 하나 볼까요? 서주? 원 하나 불러봅시다. 중심 뭐? 3,9요? 반지름 1 밖에죠. 이거는 잘 불러야죠. 왜냐면 이제까지 부르는 거는 솔직히 막 불러도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잘 불러야죠. 밖에점이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좀 잘 댔어야 되냐. 중심을
바꿀래 중심? 네. 그 바꿔 중심은 뭘로? 2,2? 그럼 밖의 점은? 5,4. 자, 여기에서 접선 구하는 거예요. 쓱쓱싹싹, 쓱쓱싹싹 이렇게 쓱쓱 싹싹 재구하는 겁니다. 자, 접방 문제니까 아무튼 간에 기점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아는 게 뭐냐? 아, 점입니다. 5,4. 기울기를 몰라요. 구할 거냐, 잡을 거냐? 잡아요. M. 그럼 나 이제 M만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접방을 세우고 그 접방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등식을 세우면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 접선에서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마지막 아이디어가 접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항상 계속 이게 떠올라야 되거든요. 뭘 해야 될지를. 자, 정리하시면은 어쨌든 공식을 쓰려면은 일반형으로 가야 되니까 전개하시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m 플러스 4는 0. 여기서 여기까지 공식이나 자, 거리 공식 반지름이 얼마? 1이라고 했고요. 루트 절대값 강의 불러보세요. 루트 안에 항상 이렇게 수업을 참여를 다들 해주셔야 돼. 속으로라도. 뭘 불러주세요. 식이 여기 있는데요. 오늘 내로 부를 거지? 네. 기다릴게. 자. 빨리 불러. 요즘 못 봐요. 네? 요즘 못 봐요. M제곱 플러스 네, 계속. 2M 2m 자꾸 해봐야 들어요. 내가 백날 해줘봤자 의미가 없어. 내가 해주는 거는 여러분이 처음에 해주는 거 정도고 나머지는 자기가 계속 하셔야 돼. 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2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풀어서 m을 구해야 돼요. 자, 요 다음에 요거 못 푸는 분들도 고1 중에 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 나도 나갈 때. 얘가 우선 분수니까 여기로 가요. 1이라서 그냥 어쨌든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2는 그냥 루트 m제곱 더하기 1까지 가요. 자, 루트가 있어요. 방정식 풀어야 돼요. 루트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해요. 그러면 우변은 심플하게 우선은 루트가 지워져요. 자, 좌변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알아두셔야 돼요. 방금 한 얘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아요. 안에 거 제곱하고.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를 굳이 얘를 여러분이 제곱하시는 것보다 내가 권장하는 게 본 수업 시간에 다들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어차피 절대값에다가 절대값 안에다가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절대값 a 마이너스 b랑은 둘이 똑같거든요. 절대값 안에다가는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얘랑 얘랑 어차피 둘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 제곱하실 때 얘를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3m 빼기 2의 제곱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똑같은 얘기인데 제곱하시면 뭐 돼요? 9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입니다. 자, 이항하시면은 8m 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3은 0이 돼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돼요? 네 돼요? 뭐로 돼요? 찾아봐요. 돼요? 만든 사람 돼요? 그는 실근 나오나요? 네 실근은 나오죠. 상황 자체가 안 나올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m을 구하래. 그럼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주로 이런 문제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접방을 구하라고 안 내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을 접선의 기울기를 m1, m2라고 하자. 그때 m1 곱하기 m2의 값을 구해라. 주로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뭐 하면 되겠어? 구해서 곱할 거예요? 뭐 해야 돼, 준이? 근과계수를 하셔야 되겠죠. 얼마? 8분의 3. 이렇게 하시는 게 주로 이제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본다고.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보세요. 예, 추가해서 해야 되니까 여기 조건을 좀 바꿔서 만약에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더니 여기가 이 위에까지 어쨌든 땡땡땡 생략하고 났더니 이렇게 됐대. 만약에 이렇게 제곱까지 했더니 절대값 여기 루트 어쩌고저쩌고 있어서 제곱해서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대. 만약에 그래서 계속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m 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m을 구하려고 방정식을 풀었어. 그랬더니 m 값이 뭐가 나오냐? 뭐 3분의 1이 나왔어. 맞죠? 아무튼 나왔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 뭐가 이렇게 m이 하나가 나왔는데 뭐가 문제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미리 얘기한 것처럼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접방이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요? 무조건 2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풀어봤더니 m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 말은 당연히 접방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접방이 하나밖에 안 나온 거 아니야.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접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나왔겠어요? 접방은 무조건 2개라니까. 아까 시작할 때 그려봤다고. 무조건 2개야. 밖의 점이면 무조건 2개인데 왜 수식으로 풀었더니 m이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 왜 그러겠어요? 아닌데. 왜 그럴까? 네? 평행해도 어디 갔어? 평행이라고 해도 식은 어쨌든 2개가 나와야죠. 근데 밖의 점에서는 평행할 수가 없죠, 애초에. H에서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나온 거 아니야. 무조건 2개 나와야 되잖아. 자, 원 그리고 밖에다가 점 찍었어요. 접선 그려보세요. 하나밖에 안 그릴 수 있냐고. 무조건 2개 아니야. 무조건 2개라는 건 식도 무조건 2개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왜 하나밖에 안 나오냐고. 위에 점. 아니 밖의 점이라는 가정이에요. 밖의 점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산이나 이런 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대로 다 한 게 맞아.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 허수는 자 여기 자 1차 방정식이야. 허수가 생길 수가 없어. 밖의 점이 원 위에 있어. 아니 그 얘기가 제가 얘기한 건데 밖의 점은 밖의 점인 거야. 원 위에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이미 가정을 한 거야. 밖에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여기다 이제 같이 메모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라고요? 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왜 나오고? 어디 갔죠? 뭐라고요? 이거요? 네, 아니 예 그거. 아 이게 내가 그냥 가정한 거야. 예를 들어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 거리가 같아서. 아니. 하나 그럼 그럼 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나왔어. 아니 여기를 계산을 하면 하나가 예를 들어 여기가 내가 여기를 개수를 1로 만들면 여기를 1로 어? 여기를 1로 x좌표를 4로 만들어봐. 그럼 얘가 1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 제곱하면 m제곱 지워져 실제로. 맞잖아. 그러니까 지워지게 할 수가 지워지는 게 있다니까 실제로. m이 1차가 된다니까. 그럼 m이 1차면 m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온다니까. 접방은 무조건 2개인데 왜 그러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구한다? 여기서 m을 구하는 거 아니까 m을 구한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 일반적으로 m이 몇 개 나와야 돼?
당연히 2개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 m이 한 개만 나온다. 1차 방정식으로 풀린다. 만약에 m이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은 접방 하나는 구한 거 아니야. 하나는 2개인데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접방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 이 정도 아주 감이 없어? m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왜 m이 하나밖에 없겠니? 다른 접방은 아 세로선. 기울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은 나머지 접방은 뭐예요? 나머지라기보단 다른 접방은 세로선이에요. 세로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세로선을 식으로 세우면은 시윤이 뭐겠어요? 지금 이 세팅된 상황에서는 나머지 하나를 세로선으로 부르면은 뭐겠어요? M 아까 잘 불렀는데 왜 그러지? 세로선의 시작은 m으로 출발하시면 안 되지. X는 Y. What? 자, 서주 뭐예요? X는 X1.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 교과서에 있어 교과서.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교과서에 있어 교과서. 질문 있어요? 여기 봐봐. 아까 전에 여기 만든 문제 봐. 아까 이렇게 내가 변형하면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 만약에 내가 봐라. 여기를 아까 전에 내가 이 점을 밖의 점을 갖다가 4,2로 바꾸자 그랬거든요. 4,2. 네? 그러면 실제로 계산하면 m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여기 그림 좀 내가 이렇게 대충 막 그리지 않고 좀 잘 그려보면은 자, 잘 그려보면은 원이 지금 중심이 2,2예요. 여기가 2,2. 그러니까 요 선이 지금 y는 2고 요 선이 지금 x는 2거든요. x는 2, x는 2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4,2는 하면 안 되겠네. 잠깐만. 4,2는 하면 안 되겠고 4,2 하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4. 여기가 안 바뀌어서 그렇지. 4,2는 안 되겠고 예를 들어 2,6 정도 해볼게요. 2,6 밖의 점을.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지금 2,2거든요. 그럼 밖의 점 2,6은 어디 있겠냐? 밖의 점 2,6은 2,6 아니다. 미안. 자, 수치를 좀 맞춰야 되네. 아까 지금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밖의 점을 예를 들어서 3,6 이렇게 하시면은 참고로 3,6은 밖의 점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x가 3인데 아닙니까? 여기가 2니까 반지름 1이라고 가정하면 한 요쯤에 있거든요. 요쯤에 3,6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접선 실제로 그려보세요. 그냥 좌대고 그려보시면 접선이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그린 요 자식은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이 자식의 접방이 뭐라고? 시윤이? X는 3.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접방이 없는 애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도 x는 x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밖의 점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지 알겠어요? 빠꾸에서 보시면 우리가 접방 구하는 건데 기점을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를 몰라. 기울기를 모르니까 잡았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딱 한 종류 있잖아요. 세로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M으로 잡았을 때 기울기가 없는 애는 여기서 안 잡히겠죠. 알겠습니까? 이 정도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오늘 배우는 접방 내용 중에서는 이 정도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재에는 문제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여기에다가 지웠다 말았다 예제를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 3가지 유형의 예제를 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거 좀 볼게요. 4번.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에 접하고 y는 3x 플러스 1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y축에서 각각 a, b에서 만난대요. a, b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문제 푸는 요령이죠. 잘 푸시는 분은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될 텐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걸 좀 힘들어 하는데 문제가 길잖아?
문제를 읽었을 때 뭐부터 해야 되겠다. 나름의 좀 순서가 좀 정해져야 되겠죠. 우선은 원에 접하는 직선을 먼저 구해야죠. 그리고 나면은 중1 문제예요. y절편 구하고 거리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문제예요. 그러면은 접방 구해야 돼요. 접방 구해야 되니까 기점 체크인데 아는 게 뭐냐? 아는 게 뭐예요? 목현준이 아는 게 뭐예요? 기울기 뭔데? 3 그렇죠. 3이죠. 점은 1가 아니지 0, 아니? 점은 모르니까 0,b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 그럼 접방을 돌려. 뭐야? y는 3x 플러스 b고 여기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다? 반지름과 같다. 등식. 그래서 등식 틀을 잡으시면은 등식 반지름 4 루트 절대값 대신 점과 직선 거리 돌리려면 얘가 일반형 3x 빼기 y 플러스 b는 0이니까 황유 불러 9 플러스 10이요? 7이요? 1 위에 그렇죠. 얼마예요? 루트 10 넘어가면 4 루트 10 절대값 b가 4 루트 10 b는 얼마? 풀마 4 루트 10 맞아요? 갖다 넣으면 접방인데 접방 두 개가 뭐야? 그러니까 하나는 y는 3x 플러스 4 루트 10 다른 하나는 y는 3x 마이너스 4 루트 10 근데 뭘 구하래? y축하고 만나는 두 점을 우선 구하래. y축하고 만나는 점 y절편이에요. 어떻게 구해요? x에 0 대입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한 놈은 0,4 루트 10이고 다른 놈은 0, 마이너스 4 루트 1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래요. 이거를 뭐 점과 점 사이 거리고 있으면 환장하는 거죠. 거리 얼마예요? 빼면 되죠.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8 루트 10 완전 쉽죠. 완전 쉬워요. 자 밑에 예제 있습니다. 해보세요. 예제가 아니고 유제. 얘는 참고로 지금 위의 점 유형이네요. 위의 점 그죠? 문제를 보시면 시우가 어디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 시우야? 몰라요? 난 아는데. 네? 왜 안 나왔겠어 답이? 자 위에 1, 4분면에 a, b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a 더하기 b 값 구하래요. 우선 이거 솔직히 접방 문제라고 좀 약간 오히려 더 접방을 구하시오가 하니까 기점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접방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이 있는데 이 원 여기 위에 a, b가 있대요. 그림이. 그리고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건 모르는 게 a, b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식 두 개를 얻어야 되는데 식 두 개 어떻게 얻어야 될 거냐?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얻어야 되겠어요? 시우 어떻게 얻어야 되겠어? 중심에서 그 A, B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맞는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대부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원 위의 점이니까 얘를 원에 대입을 한다 그래요. 자, 그 얘기가 그 얘기긴 하거든. 그래서 하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0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원방을 배우든 안 배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의 점이 있으면 대입이에요. 위의 점이 나오면 대입인데 그러면 식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요게 이제 방금 배운 거죠. 하나씩. 지훈이 뭐 나와야 돼요? 다른 식은 뭐 해야 돼요? 그림 여러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셔야 되고요. 항상 도형단원이에요. 그림 그리셔야 되고 회원님 다른 식 직선으로는 그렇게 해봤어? 다른 식 딴식 기울기의 부분 마이너스
뭔 기울기일까? 그걸 얘기를 해야지. 뭐랑 뭐의 기울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 자꾸 말로 좀 하셔야 돼. 시윤이 뭔 기울기?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위에점까지의 기울기 기울기. 곱하기 응. 마이너스 2는 응. 마이너스 1은 저게 제일 낫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위의 점을 하니까 여기다 찍 그리시면 얘가 얘랑 수직이거든. 근데 중심이 0,0이야. 그럼 중심에서 위의 점까지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무난하게 a분의 b예요. 곱하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아,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는 2b가 나오네요. a는 2b. 위에다 넣으시면 ab 값 나오겠죠? 물론 이제 AB 값이 부호가 두 개가 나올 텐데 여기 지금 조건에 1,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구하시면 되고. 목표준이 맞았어? 뭘요? 이 문제? 어떻게 저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예. 자, 넘어가서 뒤에 12번 풀어보세요. 21쪽.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 풀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아까 기울기 하나 해봤고 방금 한 게 위의 점 하나 해봤고 요거 이제 뭐야? 밖에 이거는 뭐 다른 풀이는 없어요. 외길이라. 어쨌든 접선을 구하여 접선을 구하시고 x절편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선을 얘는 구하는 거니까 기점을 체크하시고요. 자, 아는 게 점이 1,3입니다. 기는 몰라요. 아, 잡았어요. 옆에다가 식을 세워요. m에 x 빼기 1 더하기 3을 세우고요. 내가 아는 표기를 여러분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쓰거든요. 이대로 여러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푸시면 되겠다고요. 물론 얘는 밖의점이다 보니까 마무리에 연산이 좀 있어요. 연산이. 대신 공식도 내려면 얘가 일반형이니까 전개해서 mx 빼기 y 빼기 m 더하기 3은 0.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게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분자 0,0 완전 땡큐죠. 대입하시면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m 더하기 3. 그래서 이 다음에는 루트가 옆으로 건너가고요.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바꿨습니다. 나는 주로 바꿨어요. 루트 5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을 제곱을 해요. 제곱 제곱. 그럼 좌변은 m 빼기 3의 제곱이고 우변은 5의 m제곱 더하기 1. 이 다음 계산 이제 자기가 하시고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그냥 전형적인 유형이다. 자, 질문 있으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험 문제 그래도 이거는 다 대표 유형 예제이기 때문에 하나씩은 다 해보게끔 냈어요. 우진아? (12번까지) 다 하신 분은 선생님께 붙여서 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내도 돼요? 왜? 지금 내도 돼요? 오늘 아까 한 거야? 예. 갈 때네. 지금 나오면서 지금 내도 상관없는데. 뭐 쓰고 그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